비슷한 정권도 필수레기 정권 다 겪어봤지만 나 살다 나라 민족성 팔아쳐먹는 나 이런 새끼는 처음이라네. 국민이 세운 나라 싸워서 지킨 민주화 평화 통일 반전바 백상 말아쳐먹은 이 새끼 도대체 누구야? 미국 일본의 간첩 새끼야? 적응이들 전쟁터에 끌기야? 적응이들 전쟁터에 끌려가기 전에 이 새끼 끌어내리세. 입어서 해야지 이거. 놈들의 강제노동부 위안부도 다 없었다는데 이 새끼는 일본 가서 돈가스 처먹고 나라 중심마저 빼주고 왔다. 미국에 가서 깍두기 일본에 가서 따까리 내 나라를 전쟁터로 만들어가는 놈 이 새끼 도대체 누구야?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냐? 부심의 미사일 폭탄 터지기 전에 쇼새끼 끌어내리세. 예, 서울의 소리 129만 독자 여러분, 예,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윤석열 응징 방송 218번째입니다. 하여튼 갑진년 설날은 봄날 같은 포근한 날씨로 모두에게 편안함을 주었으나 윤석열 부부의 명품님을 물타기 연출한 KBS의 윤석열 녹화 대담 재방송은 우리 모두를 화나게 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검찰 독재 정권의 종식을 위하여 양아치 매국노 윤석열과 사악한 요녀 김건희와 치운수는 거짓말로 대국민을 속인 사기 집단이라는 사실을 21년째 사선을 넘나들며 사투를 벌이는 정대택 서울의 소리 법조팀장과 윤석열과 김건희와 치운수에게 속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재미있게 이어가겠습니다. 예, 정 이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명절 때는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삿짐 정년이라고 초하룻 날 아버지 형네 가서 지 차례 모시고 그렇게 세월 보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삭발을 했잖아요. 아, 좋습니다. 이 수염은 이제 김건희가 구속될 때까지 기른다 해서 깎고 싶어도 깎을 수가 없어. 다듬긴 해야지 그래도. 네, 다듬었어 오늘 가서. 그래서 이제 수염은 다듬고 머리는 깎고. 이 수염이 언제까지 나는 이거 귀찮은데 빨리 깎았으면 좋겠는데 이 수염을 빨리 깎는 거는 정 이장님의 활발한 활동이 필요한 그런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건희를 나쁘다고 욕만 하실 게 아니라 빨리 법에 처벌을 받도록 압수수색도 하고 구속영장도 청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법조팀장의 어떤 고소고발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즘에 이승만 무슨 뭐 영화를 만들어서 뭐 한동훈이가 보고 그랬잖아요. 그래 말이야. 윤석열이 김건희도 보러 가야 되는데 내가 윤석열이 나는 이승만 좋아한다 소리는 못 들었는데 이제 윤석열이 정권을 잡고
자기 어떤 세력이 부족하니까 이명박을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이명박은 뉴라이트 세력의 대북격이잖아. 그래가지고 뉴라이트들이 이제 각 부처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그 실권을 잡고 있는데 이제 이승만을 띄우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오늘 딱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그 이승만을 띄우려면 이 헌법 전문 이거부터 바꿔야 된다. 그러죠. 지금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한간 4.19 민주이념을 개성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헌법 전문을 바꾼 다음에 국민의힘 이번 총선에서 200석을 얻어서 헌법을 바꾸든지 하고 이승만을 띄워야지. 지금 상해 임시정부 전통을 개성한다 했는데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탄핵을 당한 자란 말이에요. 네, 쫓겨났고. 박근혜 같이 탄핵을 당하고 그 후에 또 4.19 혁명으로 국민에 의해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임시상해정부 법통을 개성하려면 상해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한 이승만을 띄우면 안 되잖아. 안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탄핵당했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 4.19 혁명 정신을 개성한다 했으면 이 정부, 대한민국 정부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4.19 혁명 정신을 개성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4.19 혁명에 의해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라고 그러고 4.19 혁명에 의해서? 영화를 한동훈이 너 이 자식아 너 검사하면서 이거 헌법 전문이라도 한번 읽어봐라 임마. 어떻게 법무부 장관하고 국민의힘 대표라는 자가 헌법 전문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말이야. 네가 이걸 하려면 헌법부터 바꾸고 해야지. 이게 지금 개판이야. 대한민국은 지금 여기 헌법 전문에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적혔는데 윤석열은 평화통일 얘기는 안 하고 지금 선제타격하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내가 좀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이 헌법부터가 무시당하는 이런 무법천지다. 이렇게 보고 특히 한동훈이가 뭐 이승만 보고 와서 뭐가 몰랐다 알았다 하는데 이놈아 이 헌법 전문 책 이거 저 전달해줘요. 이거 책 읽어보라고. 이놈아 검사 사법 시험 보려고 법전만 읽다 보니까 헌법 전문도 모르지 너. 다시 한번 이승만을 추종하는 세력들에게 얘기하겠는데 당신들이 이승만을 국보로 모시고 뭐 기념관을 짓고 영화를 만들려면 헌법 전문부터 고쳐라. 개헌을 한 다음에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옳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승만은 헌법을 부정하는 정권이 이게 정권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쫓겨났잖아요. 아 이제 탄핵당했다니까요. 네, 쫓겨난 게 아니라 그냥 탄핵당했다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어렵게 모아준 독립자금을 가지고 와서 막 탕진하고 술 마시고 오입질하고. 아니 근데 우리가 이제 요즘에 2009년도인가 그 KBS가 그때만 해도 이승만이 미국에서는 행적에 대해서 영상을 다큐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걸 못 보게 만들어 놨는데 그 영상을 토대로 이승만은 그는 누구인가? 기사를 썼는데 그게 한 60만 명 봤어요. 어저께 이제 설 명절에 제가 이승만을 영화 다큐 한동훈이가 봤다 해서 그 기사를 다시 퍼 올렸는데 그 기사 한 번만 열어줘 봐요 우리. 열어봅시다. 네. 기사. 예, 이거 말이죠. 이게 이제 이승만 그는 누구인가 충격적인 자료 안중근 의사도 살인자로 규정 이렇게 한 건데 그 위에가 그게 이 기사는 지금 이쪽으로 조금 움직여야 되겠네. 이 기사는 KBS가 이쪽으로 됐어요. 방송한 자료를 토대로 우리 서울의 소리 전에 있던 분이 쓴 기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쭉 이렇게 올려보면은 뭐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길어서. 이거 서울의 소리 가면 있으니까 한번 쭉 올려보세요. 이게 지금
이승만이고. 이승만이가 필라델피아에서 대통령 사람 몇 명 모아놓고 지휘했다는 거 아니에요? 임시정부에서는 예. 아무 직책도 없는데 예. 제가 대통령이라고 저렇게 그러니까요. 지금 예. 좀 더 올려보세요. 취임식을 했잖아요. 이 사람 모여놓고. 모아놓고 예. 모아놓고. 예. 그래서 이승만이 임시정부에서 축출된 것은 논문 때문에 나는 뭐 그 독립운동한 일이었고 이런 얘기도 있고 미국이 한국을 신탁 통치해달라는 등 그래서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이완용이는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대한제국을 팔아먹었는데 이승만은 없는 나라도 팔아먹은 거 다다 해서 그래서 저게 탄핵 당했단 말이에요. 쭉 올려보세요. 더 계속 그냥 그렇게 나중에 가서 많이 나온 얘기고 예. 이게 지금 전부 KBS 영상을 우리가 캡처해서 만든 거라 우리가 이걸 보는 이승만을 추종하는 자들도 이게 거짓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KBS가 방송은 다큐 형식으로 전부 내려보면은 그 당시에 하와이에 살던 사람들 이승만의 그 어떤 폭력 행위 알카에다 같은 그런 마피아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증언도 있어요. 더 올려보세요 한번. 지금 이게 서울의 소리 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안종건 의사도 뭐 테러로 간주하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변호 좀 해달라고 장윤환 의사 있잖아요. 스티븐슨을 총으로 쏴버린 사람. 했더니 뭐 고급 호텔 잡아달라 해가지고 고급 호텔을 잡아서 이 교민들이 그분을 변호하려고 했는데 더 올려보세요. 쭉 올리면서 그것도 나중에는 못 온다. 그리고 이 한국이 일본에 합병된 뒤에 눈물시게 발전했다. 그리고 나는 단 한 번도 독립운동을 획책한 적이 없다. 이게 이제 이승만이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상해 임시정부 좀 뭐 했대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직도 박탈, 탄핵 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렇죠. 더 올려보세요. 쭉쭉 올리고 끝내게.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게 지금 박용만 사건이 하와이에서 다 박용만을 밀고 해서 박용만의 세력을 탈취한. 박용만이가 일본 배를 공격하려고 군사훈련을 하는데 그걸 법정에서 밀고를 해서 박용만이가 일본 배를 그 격침시키려고 한다는 그런 밀고를 해서 박용만이 이제 그 후에 죽음까지 갔죠. 더 올려보세요 한번. 더 계속 올리시고. 이분들이 이제 상해 KBS가 요즘 KBS가 윤석열 대변 언론이 됐는데 이건 KBS가 이렇게 이 당시에 그 이분들이 뭐 90년대 2000년대까지 살아계신 분들 증언한 거 다 그거 있는 하와이 거예요. 교포 교포들 또 밑에가 하나만 더 올려봐요. 그 밑에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 전부 이분들은 KBS가 직접 인터뷰한 그런 분들인데 여기까지만 하죠. 됐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서울의 소리 가면 그 이승만 그는 누구인가 치면은 다 그 다음이나 네이버에서도 기사가 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윤석열, 한동훈 등이 요즘에 이승만 띄우기를 해가지고 그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서울의 봄 여기에 대응하려고 지금 각 학교에서 그걸 단체로 공짜로 보여준다고 지금 신청만 하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이런 반역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를 펼칠 때 이승만을 추종하는 자하고 할 때는 이 헌법 전문을 꼭 그 초반을 보여주세요. 상해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한 자, 4.19 혁명으로 쫓겨난 자. 이걸 해소시키기 전에는 이승만은 절대 국부가 될 수 없고 우리가 존경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걸 확실히. 저는 그 소리가 제 귀에 지금 생생해요. 이승만이가 떨리는 음성으로
국민이 원하면 내 대통령을 하야 한다는 얘기가 지금도 귓전에 어른에 그래서 아주 기억해요. 예,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건데 우리는 이승만 관련 문제는 지금 지나가는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 아니 제가- 이것도요. 예. 진보 진영에서는 강력한 대응을 해야 돼요. 지금 제일 건국전쟁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자꾸 왜곡해갖고 이제 지금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의 소리가 대응할 뿐이지 야당에서도 대응도 안 하고 야당에서 이 얘기 좀 해줬으면 되겠어. 최고위에서 헌법 전문을 읽어주면서 이승만은 헌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국보로 존중받을 수 없다는 얘기 야당에서 하면은 기사도 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걸 서울의 소리 같은 하찮은 데서 하고 내가 밤을 새워서 기사를 쓰고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은 이 방송을 보시는 야당, 진보당, 민주당, 뭐 정의당 관계자분들 이거 좀 짚어주세요. 이거 상해 임시정부 법통, 전통 계승과 4.19 혁명 정신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짚어주시기 바라면서 그것도 그렇지만은 헌법 전문의 평화 통일을 추구하고 하여튼 한반도 도서 하여튼 문제. 제가 오늘 설 이제 명절을 지내고 머리도 삭발하고 수염도 기르고 심기일전. 이렇게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나왔는데 요즘에는 많이 답답해요. 선거철이 되니까 그냥 매 선거 때마다 내가 봐왔던 거예요. 한쪽에 웅크리고 있다가 선거 때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저기가 뭐 나 아니면 대한민국이 안 되는 것 마냥 이 얘기하는 사람. 특히 지난 정권에서 요직을 차지했다가 윤석열 정권 들으니까 숨지고 있다가 국민들은 지금 촛불 집회를 그냥 1년 반 넘도록 2년 가까이 하는데 한 번도 관심도 안 보이다가 갑자기 불쑥 나와가지고 나 아니면 윤석열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없다 이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내가 뭐 임보라 못이라고 있잖아. 이 사람도 논쟁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인물일 수도 있다. 이걸 전제로 해서 근데 필요한 인물은 필요할 때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필요할 때는 숨죽이고 있다가 선거 앞두니까 갑자기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나는지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뭐 윤석열 정권과 싸울 수 있다 이러는 분들 보면 참 정 회장님 어떠세요 생각하세요? 지금 뭐 제발 좀 자제를 좀 한마디 해주세요. 왜 그때는 힘을 안 쓰다 요즘에 힘 쓰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거 우리가 여기서 논평하면은 또 뭐 말이 꼬리를 물고 그냥 넘어갑시다. 그 부분은. 뭐 임모 씨나 노모 씨 이런 분들 윤석열 정권 들어서 촛불 집회 한 번이나 나왔는지 아니면 근데 그 부분은요 한번 짚어주고 가야 돼요. 노영민이는 나중에 임종석 뒤에 비서실장을 하면서 제가 그 청와대 그 게시판에 계속 윤석열이 그 갈그는 기사를 막 올리거든요. 청원을 2만 명, 3만 명 올라가면 막 내려버리고 그래요. 근데 후에 들은 얘기지만 임종석이가 초대 이제 비서실장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저기 대신 이제 검찰총장 후보 추천을 하는데 거기에 윤석열이 빠졌답니다 처음에는. 근데 문재인이가 왜 윤지검장은 빠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해서 넣어가지고. 참 그건 뭐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런 좀 그럼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런 아무튼 부분은. 뭐 억울하고 안 억울하고 그건 나중에 사가들이 그러죠. 기록해서 지금 어떤 국민들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라 보고 저는 지나간 일 따지고 싶지 않아요. 지금 현재 시급하잖아. 윤석열 한동훈의 하는 짓, 망나니 짓, 헌법을 어기고 지금 하는 짓들을 막아내려면 오늘 진보당도 기자회견 했더군요. 민주당하고 힘을 합해서 함께 비례당 만들어서 그 윤석열과 싸우겠다고. 진보당? 진보당 윤희숙에 했는데 윤희숙인가? 여러분들이 과거에 섭섭한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일단은 윤석열 정권의 이런 어떤 잘못된 부분, 역사까지 지금 왜곡해가고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마누라만 감싸기 하는 이런 부분을 하려면 일단 나는 국회의원직을 욕심내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러죠. 힘없으면 가서 초라도 한 자로 드는 거고, 힘 있는 사람은 뭐 사자오라도 토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 설득이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또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 한쪽으로 숨어버릴 사람들이 국회의원 나오겠다,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 된들 국회 가서 윤석열 질타 한 번이나 제대로 할 것 같아요? 못 하잖아. 그러죠. 그래서 그렇다 하고 뭐 이거 서두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해서 다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윤석열은 검사 신분으로 선배검사 양재태 애첩이며 정대택에게 뇌물 공여죄 등으로 표소된 피의자인 현재 김건희 거소에서 동거 생활을 하다 아크로비타 306호죠. 이 부분은 아니 가면 이 부분은 5천만 국민이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크로비타 306호가 맞냐고요. 맞습니다. 예안으로 대답하세요. 그러면 양재택하고도 306호에서 동거했습니까? 그렇죠. 그럼 윤석열하고도 306호에서 동거했습니까? 그러죠. 아, 기분이 나빠서도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아? 그러죠. 하여튼 이 사람들은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걸 개의치 않는. 그래서 아크로비스타 306호는요 최은순이가 저거 사이 좋을 때 제 차 타고 제 차 옆에 조수대 타고 같이 들어가 봤어요? 다니다가 그때는 공사할 때요. 입주 안 될 때요. 2003년도에 입주 안 될 때요. 이게 아파트 하나 누가 분양 받아줘가지고 중도금nen이라고 똥을 싸고 있다.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양재태희가 특혜 분양 받았다고. 양재태희가 중앙지검 총무부장 하면서 양재택이 지인 전상금 이름으로 분양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김명신하고 살면서 동거생활 하면서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 넘겨주는 거예요. 하여튼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감정상 과거 다른 사람하고 살던 집에서 또 거기 들어가서 결혼하고도 306호 살았나요? 살았죠. 동거할 때만 살았어요? 윤석열이는 참 특이한 비위가 좋은 사람이야. 그렇죠? 특이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306호에서 동거생활 시작하고 양재택이는 차단시키고 동거생활 시작하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앞에 보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부를 보고 306호가 60평형이거든요. 60평이면 방이 5개인가 그래야 돼요. 거기에서 살면서 이제 양재택이가 2008년도 이제 이렇게 더 올라가면 2004년 9월에 김건희가 그걸 입주를 하고 2006년도에 김명신 이름으로 소유권 넘겨와요. 양재택이 지인 전상금이 앞에서 그때 넘겨올 적에 제1은행에 대출금 6억을 승계를 받아요. 넘겨놓고 저거 계속 싸우죠. 이제 이제 김건희를 제가 고소하고 막 하면 다툼이 생기죠. 그런 과정에서 양재택하고 김명신하고 2004년 7월 11일 날 영종도를 이륙해가지고 체코로 해서 자꾸 너무 길게 역사를 하지 말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거기까지만 해요. 윤석열은 굉장히 비위가 좋은 사람이다. 네, 그렇죠. 김건희도 상당히 뻔뻔한 사람이다. 여기서 양재태고 몇 년 동안 살던 집에서 다른 남자를 결혼하면은 거기를 떠나서 흔적을 지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은 흔적을 안 지우고 지금도 그 냄새를 맡아가면서 그러니까 그 냄새가 그리워 그러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정대택 회장님한테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그 김건희 관련 변호사들이 이걸 다 보고 있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이 얘기를 해야지. 여기서 허위 사실이 있으면 바로 이걸 캡처해다가 재판하는 판사한테 꼬질러 받쳐. 그래가지고 구속될 수가 있으니까. 이 대목에서 제가 원래 2월 28일 날이
증거조사 재판 기일이거든요. 예. 근데 3월 20일 날로 또 연기가 됐어요. 하여튼 뭐 연기되는 거는 따뜻한 봄에 구속시키려고 연기는 판사의 깊은 배려니까 고맙게 생각하세요. 추운 때 노인네를 구속시키기는 좀 너무하니까 3월 따뜻한 봄에 근데요, 구속시키려고. 법률적으로 예. 재판하는 과정에서 구속시키는 경우는 없어요. 예, 선고할 때 재판에 신랄하게 증인 세우고 김명신도 나오고 최은순 나와서 증인 쓰고 양재택이도 불러 증인 쓰고 하다 보면 증인 세울 사람만 몇십 명이니까 재판 2년 갈지 3년 갈지 몰라요. 하여튼 더 이어가겠습니다. 네. 김건희 거소에서 피의자 신분인 김건희 거소에서 동거 생활을 하다 틀림없죠. 그러죠. 정대택에게 들키자 2012년 3월 대검찰청에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하고 혼례식을 한 후에도 정대택의 진정으로 2013년 12월 정직 1개월 징계를 받고 자천되었고 2020년 3월에는 백은종과 정대택의 고소 고발에는 총장 장모의 대응 문건 등을 작성, 처와 장모의 범죄 뒷배지를 하며 얻은 범죄 소유금으로 호가호위하며 하늘도 땅도 5천만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이 되어서 사악한 요녀 처와 장모의 꼬봉이 되었으면서도 사악한 거짓말로 서민과 정산층을 위한다고 하면서 검찰 구태타 지역의 일신열달과 재벌을 위한 정책과 처와 장모의 뒷배지를 하느라 계속하여 국민을 속이고 있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사실입니까? 글자 한자도 틀린 게 없고 근데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네. 지금 70평생 팔순을 내다보고 있죠. 예. 그러니까 혼례식 하면서 결혼식 하면서 경찰에다가 신변보호 요청하고 결혼식 한 거 보셨습니까? 아니 그거는 죄를 많이 짓거나 네. 또 이 결혼할 사람에 네. 다른 그 남자나 여자가 있을 거야. 옛날 애인이 쫓아와서 행패 부릴까 봐서 그걸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경우는 봤는데 정 회장님은 윤석열이가 신변보호 요청을 왜 했다고 생각해서 사실대로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 중에 예. 옛날에 그 결혼을 안 하려고는 여자를 신부를 데다가 예. 결혼한다고 할 적에는 예. 건달들을 기도 세우듯이 세웠지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왜 윤석열은 하필이면 검사 신분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경찰한테 신변보호 요청을 하는 이유가 어디냐고 누가 무서워서 했냐고요. 경찰 보고 이것들이 막 우습게 하는 경찰한테 왜 신변보호 요청했냐 이거죠. 그렇죠. 왜 네? 했냐고요. 이유가 뭐냐고. 그것도 대검찰청에서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대검찰청에서 줄에 누가 쓴 줄 알아요? 검찰총장 출신 정상명이가 글을 써요. 근데 왜 했냐고요 그걸. 내가 물어볼게요. 제가 이제 그대로 재현할게요. 네. 그대로 2012년 5월 31일 날 검찰청 감찰부에서 제가 진술을 해요. 제가 진정한 걸. 막 이선봉 검사가 저를 주고받고 이 얘기를 하다가 저희 그래요. 윤석열 결혼한 거 알죠? 그래서 여기서 했잖아요. 그랬죠. 그랬더니 저를 딱 바라보면서 저 좀 바라봐요. 그날 와서 행패 부리려고 했습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선봉 검사가 저 그런 양아치 아닙니다. 그랬죠. 응? 야, 그런 양아치 아니다. 어쨌든 밉든 곱든 혼례식을 하는데 와가지고 행패 부리고 싶은 그런 생각은 갖지 않았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를 딱 바라보더니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데 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렵에 이제 2012년 초부터 2011년 말부터 그 저한테 막 합의를 붙인다고 사람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금액도 제시하면서 그래서 저는 않겠다. 난 돈이 문제가 아니다. 내 명예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제가 합의를 거부하니까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내가 가서 행패 부릴지 모르니까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한다더라. 그렇게 나도 그런 얘기만 들었는데 나를 내가 진정한
그 진정서를 접수한 검사가 대검 감찰부 이선봉 검사가 나한테 직접 대놓고 그걸 물어보니까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 회장님한테가 질문은 답변을 안 하시고 다른 얘기만 했는데 결국은 윤석열이나 김건희, 최은순 3인이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얘기를 나눴을 거 아니에요. 그러죠. 아무래도 저 지독한 정대택 저놈이 와가지고 행패를 부리면 우리 망신이지 않냐. 그렇죠. 거기 유명한 검사, 판사들이 그렇지. 많이 오는데 그래서 상이한 결과 그러면 정대택을 못 들어오게 막아달라고 경찰한테 우리가 요청을 하자. 그렇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죠. 아니 거짓말이면 바로 꺼지나 맞춰서 진역 가요. 이렇게 된 거예요. 경찰에다가 정대택이는 정신이상자다. 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정대택이가 어떻게 저기 최은순이 돈을 알겨 먹으려다가 저하고 이제 결혼한다고 하니까 나서서 지금 자기를 진정하고 하는데 저 결혼식 하는 날 와서 행패 부릴 것 같다. 근데 사람이 그래요. 내가 이제 뭐 잘못이 있어야 신변보호 요청도 하지. 내가 잘못이 없으면 사람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러죠. 절대 결혼식을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한다는 건 자존심을 그만큼 접고 들어가는 건데 지금 윤석열 얘기같이 정대택이라는 사람이 사기꾼이고 자기 장모를 정신 이상자고 괴롭히려고 저렇게 한다. 근데 하나는 정신 이상자 같으면 요청도 하겠네. 미쳤으니까 물불 안 가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변보호 요청 했다는 자체가 김건희나 최은수는 정대택 회장이 정신병자 아닌 건 알지 않아요. 몇 년간 10년을 가까이 상대를 한 사람이고 재판장에서도 많이 부딪혔잖아.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윤석열을 속였을까요? 아이 사위 정대택 쟤는 정신 이상자야. 쟤 미쳐가지고 검찰청 결혼식장에 뛰어들을지 모르니까 신변보호 요청하게나 이랬을까요? 아니면 윤석열도 김건희와 최은순 같이 정대택 회장과의 이런 관계를 알고 신변보호 요청을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다 알고 했죠. 알고 정신 이상자라는 것은 구실이고 저 윤석열이가 그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렇지만 정대택이는 보통 놈이 아니다. 저를 기소한 검사를 공격하고 판사도 공격은 보통 놈이 아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윤석열이는 국가를 경영할 위기관리 능력이 없다 이거죠. 지가 결혼식 하는 것도 그 상대도 이해를 못 시키고 아니면 그 공권력을 빌려가지고 국가의 공권력을 빌려서 경찰한테 신변보호 요청을 받고 결혼식하는 저런 얼간이가 어떻게 대통령을 한다고 나선 것이고 어떻게 그걸 추종하는 그 국힘당 저쪽 보고 이 얘기였어요. 앞에. 저는 저쪽 카메라 보고. 저 아니, 카메라 가운데 보고. 중앙 저는 카메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저하고 이 자리에서 2020년도부터 그리고 2021년 후하반기부터 윤석열이가 뭐 대통령 운운할 때 그랬잖아요. 서초동 구의원감도 못 되는 놈이다. 그리고 저는 그 얘기는 국민들도 뼈아프게 들어야 돼요. 검사질을 몇십 년 한 놈이 어떻게 방 한 칸도 없어가지고 그 여자가 그 대가로 미투 대가로 받은 아파트 가서 그 동거생활하다가 살림 차리고 살았냐. 이런 것이 어떻게 국가를 거느리고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행복을 보장해 주냐. 거기에 이 5천만 국민 모두는 분노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시군요. 아무튼 지금 아직도 이제 서울의 소리나 정대택 회장이 하는 얘기를 서울에는 사기 방송이고 거짓만 방송한다는 분을 안 믿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2000년도 1월 4일부터 지금 218번째 방송을 해오면서 단 한 차례도 윤석열과 양재택 관계를 얘기 안 한 적이 없고 218번을 계속 양재택의 애첩이라는 건 제가 대구 부산
저 공주, 춘천, 광주 어디 가서 울릉도. 다 전국을 제주도, 울릉도 가서도 했어요. 독도 가서도 했어. 독도. 제주도도 이렇게 하고 제주 했는데, 서귀포까지. 이걸 못 믿는 분들은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정대태 회장이나 저는 이미 지금 감옥에 가 있어야 되는 현행범으로 상황이고, 체포당해야 돼요.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할 정도가 아니고 정말 김건희를 아직도 모르는 분은 정말 얼굴도 이쁘고 착하고 이렇다 생각하는 분들은 의아해 할지 모르지만 제가 이걸 5년간 정 회장님하고 하는 가운데서도 한 번도 아직 체포되지 않았죠. 다만 안혜영 기장이 며칠 전에 설 전에 뭐 줄리냐 아니냐 이 부분에서 먼저 그때도 구속영장 청구할 사안이 아닌데 안 회장님 변호사가 공개하면 안 될 걸 공개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을 경찰이 찾아가서 어떻게 진술을 받았는데 그게 제대로 받은 진술이겠냐. 그 사람들이 전부 부인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왔는데 결국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안 회장님이 구속을 면한 일이 있었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정대태 회장은 지금 속이 타요. 정 회장님이 억울하게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른 사안 때문에 많이 묻혀가고 정 회장님이 21년째 위치고 다니는 부분, 특히나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우리 장모는 10원짜리 한 장 피해준 일 없다. 그리고 7시간 녹취록에서 김건희는 우리 어머니는 착해가지고 맨날 남한테 당하기만 했는데 결국 지금 최은순이 구속됐죠. 네. 그러면 윤석열 입장은 뭔가요? 10원짜리 한 장 피해준 일 없는 최은순이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구속이 됐는데 윤석열의 입장 들어봤어요? 윤석열은 저기 아니에요. 저 장모는. 아까도 억울하다.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억울하다? 저 장모는 억울하다. 지금도? 네, 그리고 언제 그랬어요? 억울하니까 지금 어떻게 끌어내주려고 지금 별 아니 그러니까 요사스러운 짓을 다 하지 장모가 않아요. 억울하다는 얘기를 지금도 했어요? 뭐 억울하지 않다는 얘기 뭐 내 장모는 나쁘다 죄 졌으니까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한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지금 대통령 되기 전에 검찰총장 때부터 우리가 봤잖아요. 네. 한때는 윤석열이 정의로운 놈인 줄 알기도 했었지만 근데 사과는 몰라요. 걔들은 사과는 먹을 줄 아는지 모르지만 지금 윤석열한테 사과를 구하려는 건 연못고라는 말 알죠. 산에 네. 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겨. 예? 나무 위에서 물고기. 그래서 그 윤석열은 김건희는 사과라는 단어를 몰라. 지금 몇 년째 겪으면서 윤석열이 사과한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김건희가 사과하는 거 봤어요? 한 번 했네, 7시간 녹취록 때. 그냥 다 쓰러져 가면서 더 잘 돋보이려고 했다가. 근데 김건희는 한 번 했는데, 애기를 이번에도 명품 뇌물 부분이 확시험에도 불구하고, 인정에 치우쳐서 어쩔 수 없이 받았다, 그렇게 하고, 오히려 준 사람을 매도하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앞으로 이제 서울에서 할 거는 취재형 목사가 준 명품 말고 예. 다른 사람이 준 뇌물을 지금 우리가 이제 보도를 할 예정이에요. 그 얘기요. 최재형 목사가 주고 나올 때 신라면세점 그 가방 들고 3개 들고 있던 그거 까야죠.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네. 어제 내가 깠는데 그게 방가라는 김건희 사무실 직원이에요. 코아나 컨텐츠. 아니 대통령실이지. 그때는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걔가 대통령 선거 사무실. 그래서 선거 사무실이 아니고 그때는 취임 이후니까 대통령 부인 사무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기 있는 방가가 데리고 온 2사람 여자 이걸 지금 찾는 중인데 혹시라도 이 방송 보시면 그날 백 들고 가신 2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슬그머니 저 한번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역사에 남는 그런 훌륭한 분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어때요? 다시 찾아오는 거기보다는 예. 010 6801 5900번 전화나 문자로 그래서 주시면 찾아가셔야지. 지금 그쪽으로. 윤석열이가 저희가 지금 앞으로 할 거는 취재영 목사가 준 선물 외에 다른 거 선물 디올백. 이것들을 지금 우리가 찾는데 저기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찾을 것 같아요? 못 찾을 것 같아요? 제보가 들어왔지 않겠어요? 아니 한번 저기 정 회장님이 맞춰봐요. 우리가 찾을 것 같아요? 못 찾을 것 같아요? 찾죠. 확실합니까? 네, 찾죠. 확실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예. 찾는 걸로 보고 예. 이제 언제 찾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찾아놓고 언제 공개하느냐가 남았죠, 뭐. 아니지 뭐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취재 비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김건희가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들을 찾아서 제가 빨리 이 수염을 깎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만들 거예요. 정 회장님. 그러니까 제가 또 이 부분에서요. 네. 이제 국민들이나 정말로 지금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우선 저는 김종인이가 별을 순간 하면서 윤석열을 띄웠고 지금 팽당은 장재원이가 등 띄웠는데 윤석열은 애시당초에 가정이라는 것이 어떠한 그 유교 사상에 의해서 맺어지는 경우도 있고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서로 좋아가지고 결혼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만남은 결혼식은 전격 뭐라고 옛날에 그 부족 국가에서 그 어떤 자기들끼리 막 그 총들 칼 들고 싸우면서 이해관계로 억지로 그 공주를 주고 받아오던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른 자의 뒷배질 그 검사 공익의 대표인 검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그 뒷배를 봐주면서 엔조이 서로 즐기려고 하다가 정대택한테 들키니까 처음에 2011년 10월에 결혼식 하기로 날을 잡았다가 그걸 파혼하고 다시 신상의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전격적으로 결혼은 아주 뭐라고 표현을 들은 얘기를 써가면서 표현할 것도 없는 범죄를 면피하기 위해서 그건 결혼식이다. 이것을 좀 정리해서 해야 돼요. 이게 제가 정리를 다시 하면 좀 정 회장님 말씀이에요. 저는 잡아가지 마세요. 정 회장님이 주장. 제가 다치. 그러니까 혹시 말씀은 판검사들 원래 이제 김건희가 이제 양재택 제 얘기 들어보고 틀리면 바로 지적하세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김건희가 양재택하고 첩노릇을 그 당시는 양재택은 부인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 당시는 간통죄가 있어서 양재택 부인이 고소를 하면 즉각 구속이에요. 둘 다. 그렇죠? 네, 간통죄는 그렇죠. 그래서 6개월 살아야 돼. 6개월 살아야 돼. 네. 저 김건희는 그 당시 간통죄를 저지르면서 양재택하고 동거하다가 양재택이 검사직을 그만두니까 이제 권력 다 빼먹고 다 우려 빼먹은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다가 이제 그 윤석열을 누군가가 소개를 해줘서 만났지 않아요, 김건희가.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만나가지고 김건희는 검사 권력으로 자기가 정대택 회장의 고소를 무마시킬 생각. 또 윤석열은 김건희와 엔조이. 총각이니까 여자가 생각나니까 총각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때 50이 넘은 아니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것도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법장 총각을 얘기하는 거지. 좀 그래서 당시에 뭐 법적으로는 총각이니까 김건희를 만나서
정 회장님 얘기를 제가 해석하는 거요. 엔조이를 하려고 하다가 결혼할 생각은 없었다. 집안에서 반대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정 회장님한테 그걸 들켜가지고 이게 밖으로 나오니까 당시에 검사로서 이거 불륜을 이상한 행동이잖아. 그렇죠. 남의 여자, 더구나 피의자 신분 여자 집에 가서 먹고 몸을 타먹은 부분은 검사로서 사표를 내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걸 면하기 위해서 2011년 결혼을 하기로 했다 이 말인가요? 네, 했었어요. 근데 10월에. 본 결혼은 2012년에 했잖아. 그렇죠, 그 10월. 중간에 예. 결혼을 하려다가 또 파혼을 했다가 또 예. 다시 하고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죠. 우여곡절이 있었나요? 제가 이제 강약, 네. 제가 이제 그 과정에서 윤석열이가 이제 중수 이과장 때부터 제가 윤석열 공격해요. 저 검찰청을 찾아가고 나와라. 또 안에서 이제 그 윤석열 친한 친구들, 서울법대 동기들, 남기춘이 이런 애들도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누구든지 윤석열이라는 애가 겉으로는 지가 정의로운 척하고 뭐 이렇게 남자다운 척했지 사람들이 선배 검사 애첩을 꿰차고 동거 생활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폭로하니까 그 친구들 남기춘이 같은 남기춘이가 누구냐면은 윤석열하고 서울법대 동기고 그 윤석열보다 사법시험에 빨리 이제 9년 얘는 제 정상적으로 돼가지고 서울 서부지검장을 하면서 박근혜 청와대하고 다툼이 있었어요. 한화 김승현이를 구속하냐 안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퇴직해가지고 변호사 사무실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조선일보 사회부 차장 강훈이라는 애가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국정홍보비서관이에요. 얘가 나보고 내 사건을 계속 취재하다가 안타깝다, 억울하다 그런다고 하면서 자기도 한계가 있다. 남기춘이라면 찾아가 보라고 시키더라고요. 윤석열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다. 남기춘을 찾아가요. 제가 간 게 저도 이제 제 동생을 시켜요. 그랬더니 펄쩍 두드리는 거야. 내 친구 그런 애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써서 보내요. 야, 지금 네 친구, 네가 말하는 나 윤석열이고 동거는 김명신은 성도착증 환자하고 꽃뱀이다. 그러면서 이 자료를 보내요. 보냈더니 제 동생한테 남기춘이가 용서해주라는 용서라는 책을 선물하면서 저를 갖다 주라고 하더래요. 저를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얘는 이제 망가질 거 망가진 거죠. 제가 계속 폭로를 하니까. 그 결정적인 순간은 얘들이 살고 있는 1704호. 그러니까 306호에 처음에 동거하다가 왜 뭐 이제 그 자꾸 다른 남자들이 찾아오고 하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백평형 1704호로 이사를 간 거 아니에요. 예. 거기를 내가 알아내가지고 거기다가 내용 증명 편지를 보내고 하니까 거기서 식겁해가지고 지금 질문을 했는데요. 네. 여기 이분이 누구야? 무슨 봄봄이란 분이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김건희가 양재택하고 살다가 윤석열을 찾아갈 때 정 회장님한테 이미 고소를 당한 상태였죠? 그러죠. 왜 고소당했어요? 김명신이에요. 그 당시는 얘가 이제 법무사한테 돈 1억 주면서 그 우리 엄마 목에 칼이 들어온다. 모해유정죄죠? 모해유정 교사죄. 네, 교사죄. 하나 하고 또 하나 뭐냐면은 뇌물공여죄. 양재택의 미국에 살고 있는 처명의로 웰스 파고뱅크로 외화 거액 외화 만불 뭐 8,800 이렇게 아니 근데 사유를 보낸 거예요. 김건희가 양재택하고 동거하고 있었잖아요. 네. 몸도 주고 돈은 왜 줘요? 몸만 주면 되지. 희한하네. 왜 몸 주고 돈 주고 그래? 아니 몸을 주면 돈을 받아야지. 왜 양재택한테 난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왜 그것은 그 김건희 말대로 이명수 기자하고 통화할 때 진보는 대가를 안 주니까 미투가 있고 보수는 다 주니까 없다. 망개택이 미투할까 봐서 돈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재택이한테 그 집 받았잖아요. 집은. 근데
본전 생각나 또 그 내놓으라고 하니까 돈으로 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나도. 심리학자가 아니니까. 아, 양재택한테 네. 아크로비스타 306호를 받았다. 네, 받았죠. 그래서 받은 대가로 돈을 줬다. 네, 그러니까 그 잔금 근데 그거 정도 얼마 안 되잖아. 돈 준 건 10,000불인데 아크로비스타 306호는 돈으로 비싸지 않아. 몇십억 할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분양가 한 10억 됐나 보다. 그러니까. 네, 10억 됐나 본데. 네. 근데 이제 제 정보로는 예. 양재택하고 김건희하고 결혼을 하는 전제로 예. 미국에 있는 그 본처한테 생활비를 보내준다. 그래갖고 그것만 간 게 아니고 뒤에 찾으면은 계속 그 보내준 게 나올 것이다. 근데 그러니까 양재택이 유부남인데 네. 김건희가 이혼을 시키고 예. 이제 저쪽에 이혼하면은 뭐 줘야 되잖아. 그렇죠. 위자료금으로 예. 생활비를. 예.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 당시에 양재택 이혼했나요, 안 했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이제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양재택을 빼서 데리고 살려니까 이혼까지 하는 얘기는 있었어요. 이혼한다는. 그런 얘기 그건 들었죠. 확실히 예. 아세요? 그렇죠.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양재택이 이혼하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 있잖아요. 저기 그 팔청에 사는 어, 김명신이 할머니가 그 한 얘기예요. 그대로 2층에 대리나 아파트 2층에 양재택이 오고 저녁에 자고 아침에 올라와서 아침에 올라오면은 닭살이 돋았다 이거야. 막 김명신이 궁둥이 툭툭 치면서 우리 병신이 하면서 결혼을 사이라고 소개를 해서 그러면 답해줬다 이거요. 다음에 거기서 내가 또 질문 들어가야 돼요. 좀 지금 오늘은 상세히 네, 그러죠. 정말 그러죠. 거짓말 하실까 봐서 내가 오늘 네. 증인 신문하듯이 물어보는 녹음 거예요. 다 해놓으세요. 그럼. 양재택과 김건희가 서로 사랑해서 네. 김건희는 이제 이혼을 하고 나랑 결혼하자고 돈도 보내줬다고 했잖아요. 네? 다음에 이 얘기 제가 질문 끝나면 답변을 해요. 그런데 왜 양재택을 버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양재택을 버리고 윤석열을 찾아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 좋아요. 그래갖고 이제 저거 이제 김건희 키운 사람 계속 이제 끊질 수가 없게 막 고송사를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양재택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요. 네. 그리고 양재택이 집 앞에 가서 잠복도 하고 네. 그러는 과정에 양재택이가 2008년에 그 정기 인사 때 네. 검사장이 돼야 되는 것이었는데 그 이런 막 제가 진정하고 법무사가 진정하고 해가지고 어떤 이유서인지 누락이 돼요. 진급을 못 누락이다. 하고. 예. 그래갖고 서울 고등검찰청으로 저기 자천이 되네. 자천이 돼요. 예. 그러니까 고등검사로. 예. 그러니까 그 사표를 내요. 3월에. 그러니까 끈떨어진 배가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가 양재택이 진급을 하고 네. 뭐 더 검사장이 됐으면 네. 이제 결혼해서 살 생각도 했겠지만 그렇죠. 검사장이 안 되고 네. 그 승진을 못하고 자천이 되니까 네. 이제 검사 아니잖아. 네. 사표를 내버리니까 네. 권력이 없잖아. 네, 이 김건희는 권력 없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렇죠. 그거 좀 확실해요. 그 윤석열이가 권력 없는 사람 갈세한 그런 내가 듣기는 노덕봉 대표한테 들었는데 어떤 점쟁이가 김건희 점을 내준 점쟁이 얘기도 직접 내가 최강욱 의원이 그거 인터뷰 영상 올려봤는데 김범수를 그렇게 그냥 몰아붙였다면서요. 김범수가 아크로비스타 거기서 하는 코바네컨 데서 무슨 사업 하려고 김범수를 사장으로 이렇게 앉혔는데 그 저기요. 잘 안 되니까 아나운서 김범수라는 거죠. 잘 안 되니까 네. 무능하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공박을 했다는 그 점쟁이 얘기도 들었는데 김건희는 똑똑한 남자, 권력 있는 남자, 사과 안 하는 남자를 좋아하나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제 윤석열하고 이제 그런 불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할 때 그 김건희를 아는 쪽에서는 절대 김건희 과가 아니다. 김건희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기생 오라버니처럼 좀 잘생기고 양재택이도 좀 강인한 뭐가 있거든요. 에이. 쟤는 허물허물하지 않아요. 윤석열이는 걸음걸이부터. 아니 그거는요 그 친척 녹취록에 내가 들어보니까 예.
이 취향에 맞는 남자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권력을 향하는 남자가 따로 있고 둘을 사귄다는 얘기를 하더구만. 그 친척이라고 이러면 그 얘기 있잖아요. 항상 그 결혼식에 피아노 쳐준 피아니스트. 그러니까, 그건 근데 오늘 우리가 너무 구질구질한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요, 이것은 이것을 제목이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이 사악한 사기꾼이라는 증거 대공개라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지금 없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이라 김건희, 양대태 씨 이해하세요. 방송 제목이 그래서 낱낱이 지금 세선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 양해하시고 문제 있으면 고발하세요. 예. 자, 우리가 지금 7시간 녹취록 2022년 1월 17일 날 저기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영했죠. 예. 근데 거기에 결국은 김건희한테 국민이 대다수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그 허스키한 목소리 가지고 막 해가 걔 주장만 보여주니까 두 번째 지금 그 디올백 가지고도 지금 결국은 국론이 반반 돼 있잖아요. 양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또 거기다가 뭐 박절하지 못해서 그 목사를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도 윤석열이가 하는 얘기를 정말로 윤석열이가 얼마나 뻔뻔스럽냐면은 그 목사하고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악수하고 했잖아요. 그 이제 2022년 5월 10일 날 취임식하고 150명만 모인 연회장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 입으로는 그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날 최 목사가 벌써 다 알고 명찰 달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그 디올 명품을 최 목사가 가지고 와서 집 마누라 김명진이가 받았다고 하면은 그 집 마누라를 질책을 하고 야단을 치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거꾸로 뭐 저 아버지 중학교 때 다닐 때 아버지가 죽어가지고 아버지 향수에 의해서 그 고향 사람이 찾아와서 박절하게 못했다 이런 식으로 국민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사기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최재형 목사 부분에 대해서 자꾸 뭐 뇌물 증거가 있냐 하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해봤는데요. 지금 135명만 초청받는 그 리셉션에 갔잖아요. 취임식. 그것만 해도 엄청난 특혜를 받은 거라면 최재형 목사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일반 뭐 저 재벌들이나 이런 사람 국무총리, 국회의원도 뭐 다 안 갔어요. 나경원도 초청 못 받고. 그러죠. 거기 가서 사진 찍은 거 지금 있잖아요. 근데 이제 최재형 목사는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법률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김건희가 이미 최재형 목사한테 그런데 초청을 했잖아. 했는데 나중에 그 초청에 감사하다고 선물을 줬잖아요. 이게 바로 뇌물이라는 거예요. 최재형 목사는 모를지도 몰라. 그걸 모를지 모르지만 법률적으로는 최재형 목사는 대통령 취임식에도 초청받았고 135명 최고 대한민국에 거기 갈 수 있는 VIP만 갈 수 있는 데를 초청받았기 때문에 이미 김건희는 명품도 화장품, 샤넬 화장품, 샤넬 향수 등등 이런 게 받은 게 아무리 빠져나갈 해도 뇌물에서 나는 빠져나갈 수 없다고 봐요.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뭐 적어도 나중에 이제 최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법률 검토해서 봐도 그렇다 하는데 서울에서 우리 법률팀장님으로서 제가 엉터리 해석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합당하게 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전곡을 찌르신 거예요. 전곡을. 전곡입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당장 현행법으로 잡아다가 영장 쳐도 돼요, 저건. 김건희는 그 대가를 노리고 미국 교포라고 하고 하니까 그런 사후에 무엇인가 줄 것이다 대가를 노리고 저 남편한테 얘기해가지고 명단에 올린 거고 또 최 목사는 거기에 대한 보고는 대가로 무슨 선물을 해야 할 건가 고민하고 최 목사님 의도는 뭐 그렇든 안 하든 우리는 법률을 얘기하는 거니까. 저기 있잖아. 내가 뭐 항상 얘기지만 워런 버핏이라고 투자 규제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밥 한 끼 먹는데 8억 5천인 가지고 범신 먹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병철이가
이병철 그 삼성 창업주죠, 이병철. 세 가지 그 사람 그 사람이 내 속으로 난 자식을 마음대로 못했고, 그 다음에 보험을 교보생명을 못 이기게 먹었고, 네. 내 주먹 안에 골프공을 자기 마음대로 못했다고 하는데, 그 골프 잭 니클라우스인가 아놀드 파만가 그 세계적인 골프 선수를 불러다가 같이 자기 돈 들여서 같이 골프를 쳐요. 엄청난 저 캐런트. 가운데 카메라 보고 얘기하시라니까. 예. 엄청난 캐런트를 해요. 예, 저 보지 말고 저 그러듯- 가운데 카메라. 그러듯이 예. 그 최재형 목사님께서 그 신라 호텔 영빈관에 그 VIP 모임에 참석했다는 자체 하나만 가지도 이건 만약에 이분이 무슨 그 무기 중개상이라든가 무슨 이런 국제 비즈니스를 했다면은 수십억짜리 비즈니스를 한 거예요. 예, 아무튼 그 나중에 그거는 김건희가 재판에 갔을 때 체포돼서 이제 법정에서 할 얘기고 다시 한번 여기서 여러분께 주지바의 말씀을 드리자면은 김건희는 취재영 목사한테만 선물을 받은 게 아니다. 그날 2023년 9월 3시에 약속된 쇼핑백 3개 이것만 해도 지금 벌써 그 전에 취재영 목사가 30분 전에 하나 갖고 들어갔지 3시에 3개 들어갔지 또 4시에는 몇 개가 올지 모르고 5개 1시간에 하나씩만 하다 하루 몇 개씩 해요. 거기서 계속 미팅을 하고 있었으니까 다시 한번 김건희나 윤석열은 지금 현재 정에 이끌려서 매정치 못해서 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저희가 분석 결과 전혀 윤석열은 거짓말을 한 거고요. 매정치 못해서 받은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받았다는 증거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게 1년도 아니고 아크로스위타 그 사무실에서 2010년도에 열었다죠. 그때부터 지금 2010몇 년도에는 거기서 협찬도 몇 억씩 받았는데 그것도 고발을 당했는데 당연히 검사 가족은 건드리지 않는다 해서 무혐의 나왔고 그 후에 얼마나 받았는지 그 다리 올리고 앉아서 노란 휴지 쓰면서 그 자세로 접견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수천 명을 했는지 수만 명을 했는지 수백 명을 했는지 이것들이 나오는데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전부 다 경호실에 경호 검사대를 통과하고 했기 때문에 그걸 기록을 해야 돼요. 대통령 부인이 몇 시에 누구를 만났다는 기록들을 만일 안 했다면 지금 현재는 윤석열 정권의 경호실장이 윤석열 선배라든가 후배라 지금 무법천지 아까 얘기했듯이 이승만을 국부로 모시려면은 헌법 전문을 고쳐야 되는데 헌법 전문에 상해 임시 정부의 법통을 개정한다. 근데 상해 임시 정부에서 탄핵당한 이승만 또 헌법 전문에 4.19 혁명 정신을 개정한다 했는데 4.19 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을 국부라고 윤석열 입으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이가 얘기하는데 이건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다. 그러면 헌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이나 정당은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해서 끌어내려도 불법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 논리가 틀립니까? 옳습니다. 헌법을 안 지키겠다고 선언하고 헌법 전문의 남북 통일을 위해서 대통령이 일을 하라 했는데 그것도 안 하고 이승만을 국부로 하면 안 되는 헌법 전문에 있는 이걸 하고 헌법을 지키지 않는 이런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이거는 우리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해서 올 3월에 모조리 끌어내도 우리는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국민 저항권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실 분 있으면 이 제기하세요, 정 회장님. 없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예. 아, 그래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윤석열과 김건희의 사악한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대공개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최은순이 빠졌잖아요. 네. 최은순과의 그 연정을 받아들였으면 오늘날 윤석열이가 대통령도 안 되고 나라가 편해질 텐데 모든 잘못은 정 의장님에 있다고 일부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은순이 사악한 사기꾼이라는 증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 좀 해주세요. 뭐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최은순이하고 뭐 회의를 하고 송사를 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손잡고 다녔더라면은 최은순이가 정대택을 이겨먹으려고 이건 법조 브로커를 만나지도 않았을 거고 여러 변호사들 선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결국은 그 윤석열을 만날 일이 없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는 이런 불행한 일은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저도 책임이 있다고 시인합니다. 시인하면서 그러면 지금 뭐 최은순이 이제 남편이 죽고 네. 한 5년 동안 같이 동거한 김재모 씨라고 계시는데 이분하고도 잘 아시잖아요. 여기 통화도 몇 번 하셨잖아요. 우리도. 이분이 이제 최은순이하고 이렇게 이제 15년 가까이 살면서 이분은 이제 본 부인도 있는데 최은순은 첩으로 살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지금도 그 부인 살아 계시잖아. 네, 그 살을. 근데 최은순이 첩생활을 15년이나 했는데 그때도 간통증이 있을 텐데 왜 본부인이 고발해서 집어넣어버리지 그냥 놔뒀대요. 운명이 장난인지 제가 알기로는 그 본부인이 그 너무 순해요. 순진하고 심지어는 둘이 인정을 하고 반찬도 해다 주고 그랬대요. 하기야뭐 옛날에는 한 집에 내가 어떤 집에 가니까 부인이 7명이 있는 집을 갔어. 나는 그래서 그 당시 내가 20대 20도 안 됐을 때인데 그 집 갔더니 여자가 7명이 있는데 많은 남자들이 참 저 남자 능력 있다고 오는데 진짜 내 눈으로 봤어요. 일부 다 처제. 그래도 일부 대단한. 저기요. 저 중동은 집질 때 우리나라는 거실을 크게 해서 꾸미잖아요. 저 아랍은 집을 질 때 방을 여러 개를 들여요. 아니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뭐 주제가 아니니까 네, 좋아요. 내가 그거 봤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좋아요. 근데 최은순에 대해서 김건희가 사악한 사기꾼이 왜 사기꾼인지를 좀 말씀해 달라고. 지금도 허기야 최은순은 감옥 갔기 때문에 윤석열 지지자들도 사기꾼인지 대충 알겠지만 아직도 최은순 역으로게 감옥 갔다고 이 얘기를 전 김건희는 하지 않아요. 죽고 싶다고 그러고 윤석열은 사과도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가 왜 사악한 사기꾼이고 사기꾼이라는 것은 사람을 기망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최은순, 윤석열은 전부는 국민을 아니면 사람들 다 속여가지고 자기들의 이득을 취했단 말이에요. 육체적인 욕망을 취하고. 근데 김건희도 이제 정리를 하면은 지가 줄리라는 것은 시인을 해야 돼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산천초목이 알고 줄리라는 걸 시인을 하고 내가 양재택하고는 유부남인데 내가 어떻게 나대로 그럴 수 있겠냐. 그런 걸 부인한다면 모르겠으나 줄리마저 부인함으로써 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판사는 기각시키지 아니 그런데 졸리를 부인하고 양재택은 부인하면 정 의장님은 구속감이라니까요. 나랑 날마다 첩노를 했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떡해요. 어느 정도 거짓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도 정대택이가 지금 기소된 지가 2022년 12월에 기소된 사건이요. 2024년 아니에요. 재판이 한 번도 안 열려요, 지금도. 거기에 공소사실이
양재택과 김건희는 내 부력적인 관계가 아니다. 전도도 안 했다. 뭐 돈을 보내준 일이 없다. 뭐 그 최은순이가 법무사한테 돈을 주고 매수한 일이 없다. 이런 것이거든요. 좋아요. 건너뛰어서. 네.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2년 1월 17일 MBC 스트레이트에 방영했던 7시간 녹취록 이런 것은 전부 다 국민이 속았다. 김건희한테. 그리고 또 이번에 명품 디올백에 대해서도 김건희나 윤석열이나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건 믿으면 안 된다라는 이 얘기를 전제로 하면서 최은순도 얼마나 사악한 여자냐. 지가 지 말대로 젊어서 40대 과부가 돼가지고 그 부인이 있는 남자를 꼬드겨가지고 부동산을 배우고 그렇게 이용해 먹고는 나한테도 그랬어요. 저한테 그 남자가 뭐 저 가진 것이 없어서 차도 바꿔 똥차 타고 다녀서 차도 바꿔주고 원샷 잡아줘요. 차도 바꿔주고 저기 저 길동하고 가락동 오피스텔도 사줬다. 오피스텔은 왜 사줬겠냐? 둘이 거기서 뭐 하려고 사줬겠나? 같이 공동으로 썼겠죠.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정대택이 재판에 나와서 증언 허물 때 너 왜 정대택이 밤 11시에 너 집으로 오라고 불렀냐? 그러면 뭐라고 한줄 알아요?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김아무개하고 너 15년 살았지 않냐? 내가 월급 준 사람이다. 이렇게 정말로 뭐 임기응변이라고 할까? 사악한 거짓말 하면서. 아니 그러면 김재화 씨하고 지금 15년 동안 본부에 있는 사람인데 본부인과 서로 인정을 하고 첩이지만 네. 인정받은 첩이잖아요. 네. 그래서 고소는 안 당해서 진역은 안 갔겠지만 그런 걸 저질렀는데 법정에 가서는 김재화 씨를 내가 월급 준 지금 전화 한번 해봐요. 월급 받았는지. 이렇게 사악한 거짓말을 법정에 가서 했다는 이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전화 한번 해서 확인해 보지. 그것도 이제 고소장시를 쓰고 있어요. 그 부분도 쓰고 있고. 그리고 김재화 씨하고는 뭐 그렇지만 김충희 씨하고는 사악한 짓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김재화 씨와 15년 정도 살다가 헤어지고 다음에 김충희 씨를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1980년대부터 김재화 씨하고 이렇게 그 최은순이 본 남편 김광섭이라는 사람이 살았을 때부터 이 김재화 씨는 송파구 석천동에 부동산을 했어요. 부동산을 하면서 이제 먼저 김광섭이하고 김재화 씨하고 동갑인가 그래요. 1936년생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처럼 지내는데 어떻게 이제 그러고 나서 최은순이가 석관동 지금 저 정광훈이 그 사랑의교회 있는데 그쪽 어디 골목길에서 양장점을 했어요. 하다가 치우고 이제 그 남편이 그 살림관과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고 부동산에 이제 그 복부 여자들이 부동산 찾아다니면서 땅 팔고 사는 것은 복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은수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고 남편 김광섭이가 이제 그 얘기는 넘어가고요. 해가지고 김충희 씨하고 만나 거기 오는 거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그 최은순이 본 남편이 살을 때 소개를 받고 김재화 씨하고 만나서 본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 연인 사이로 되어가지고 잘 지내오는 거예요. 보통 막 전국 다니면서 땅 투기도 하고 뭐 꾸준히 저 남양주에 있는 그 여관 지금 그것도 짓는데 짓는데 같이 거다르고 그 농지법으로 구속되려고 하는데 홍만표 검사 장인한테 얘기해서 그것도 빠지고 이제 그런 걸 다 해서 이제 지내왔는데 1999년도에 김충식을 알게 돼요. 누가 소개를 해서 둘이 이제 알면서 김충식이가 최은순을 데리고 뭐 일본도 가고 어디고 다니면서 이제 둘이 이제 깊어졌나 봐요. 그러면서 김재화 씨를 이제 띄어내는 거야. 띄어내는 거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놈이 최살.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끼리 따지면은 김충식의 선배요, 고향. 김충식은 전라남도 보성이고
지금 이 김모 씨는 장성 사람이야. 그 사람도. 그러니까 최여사를 괴롭히냐고 하고. 그러니까 그 김모 씨 누구 보고 그랬어요? 김충식이가 김재화한테 네. 이미 이제 나한테 온 여자인데 왜 괴롭히냐? 그렇죠. 이제 내 거다. 서로 지원선을 가운데 놓고 그런 둘이 거지. 불꽃 튀는 그렇죠. 전쟁을 벌릴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은 김재화 씨는 끝까지 자기도 버틸라고 했는데 김충식이가 자기 딸 사위 아들 직장을 찾아가서 협박을 했어. 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굴복했는가 보더라. 그래, 내가. 근데 이제 그건 이제 김재화 씨는 빼고, 빼고. 김충식하고는 만나서 착하게 잘 지금까지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최은순이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아버지가 죽으면서 그 동생 최은수는 이제 친정 작은아버지요 한테 그 은순이 좀 잘 챙겨줘라. 그래가지고 그 은순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가 형편이 안 됐는데 이 사람이 중학교도 보내고 결혼식 때 손잡고 결혼식에 입장도 시켜준 최재화라는 작은아버지가 있어요. 최재화라는. 아니, 김충식하고 만난 뒤에 일을 얘기해달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은순 2년을 이렇게 친딸같이 키워줬는데 먼저 살던 김재화 씨랑 살 적에는 나를 참 알아주고 대우를 했는데 이 천하를 사기꾼하고 붙어하더니 나를 변했다. 아버지 같은 분을 아버지 같은 명절에 용돈도 안 주고 사과도 이런 것도 과일도 안 사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그 작은 아버지 저 있잖아요 김 여사 우리 그분 돈 3억인가를 갖다가 저 아산 거기에다 이용해 먹고 뭐 법정이자 좀 주고 뭐 이런 거 아니 돈을 뭐 수십억 남았다던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아니라 김충식하고 만나서 정 회장님한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다고 이 얘기 했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최은순이 왜 사악한 사기꾼인지를 이제 시간도 다 됐는데 반까지만 하게 이 처음 와 듣는 사람도 최은순이가 흉악한 사기꾼이었다. 그래서 지금 감옥살이 한다는 내용을 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최은순은 아주 사악한 그러니까 김건희가 요녀라는 얘기는 정대태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까운 집안 친척이 요녀라는 얘기고 김건희는 또 최은순이가 사악한 사기꾼이라는 얘기는 또 그것 또한 정대태이가 한 얘기가 아니고 판사가 한 얘기야. 판결문에 있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저한테 이익이 있으면 막 지 간이라도 빼줘요. 빼줄 듯이 그런 가문이설로 막 사람을 홀겨가지고 그러는데 결국은 저를 그렇게 남편이 부탁을 하고 죽은 그 거래하던 남자도 김충식이 만나서 헌신작전 벌여버리고 그 사람이 오직 얼마나 약 올랐으면 차 트렁크에다 도끼를 넣고 다니면서 2년 놈을 찍어 죽인다고 하고 다녔다 이거요. 하여튼 뭐 얘기고 최은순이가 지금 1년 진영을 살고 있는 것은 1년만 살 게 아니고 최소한 5년은 살아야 되는 건데 윤석열이 뒷배로 지금 350억, 349억 거의 장부증명을 발행해가지고 신용도 없는 당좌 수표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만 18억을 할인해서 쓰고 그것을 사축에 안 내려고 부도내고 한 그런 죄가 한 최소한 5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작성하고 행사한 허위 장부증명이 4장인데도 하나만 사용한 걸로 나머지 동업자한테 미루고
그래가지고 1년을 살고 있는 거죠. 이것도 지금 지금 작년 7월 21일 날 구속됐으니까 이제 3.1절 특사 얘기를 한다는데 그것도 헛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구치소, 동부구치소 분류심사과에서 법무부로 올린 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최은순, 윤석열, 김건희가 하는 짓거리는 숨소리도 거짓말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새겨 들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이 명품 사건, 디올 백 사건도 어떻게 변명을 하고 어떻게 국민을 속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전부 그냥 거짓말이다 하고 들으시라, 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은순의 사악함은 이제 정 의장님 직접 경험해서 아는 사실이고, 다른 작은 할아버지 네. 이런 분이나 전 내연남 네. 최모 씨 그분도 들어서 하는 거고, 증거가 다 있고 법정에 가서 지금 많은 최은순의 증언들을 보이고 계시잖아요. 네. 저도 여러 번 봤는데 정말 법정에 가서는 그런 얘기 전부 거짓말만 해서 사악한 사기꾼이라는데, 정 회장님, 네. 요즘에 열린공방에서 보면 김충식이라고 지금 최은순하고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김충식이가 실질적인 윤석열의 장인이라면서 지금 어떤 일을 많이 벌리고 있다는 소문이 들었는데 요즘 김충식 씨 근황 좀 아세요? 저도 네. 거기에 지금 고두장만 쓰고 있어요. 김충식도 제가 나중에 징역 1년 간 거 있죠. 네. 그 부분에 나와서 이제 증언 서공 위증한 것이 쭉 있고, 심지어는 친딸이 우리 아버지 친부 김충식은 최은순과 내연 관계이고 평소 알고 지내던 판검사를 이용해서 정대택을 모함해서 구속을 시키고 그 대가로 지금 최은순한테 얼마를 받아먹었다, 이렇게 법정에 낸 사실 확인서가 있는데도 이것을 부정하면서 사기를 치는 사람이니까. 근데 요즘에는 뭐 하는지 잘 모르시냐고. 그러니까 저도 열린공감 취재한 것을 봤는데 일경 어쩌고 하는 것은 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김충식이가 내가 윤석열이 장인이가 하고 다닌다는 얘기는 정말로 그게 있다면은 녹음이라도 근데 제가 알기로는 최은순이가 저거 마지막 대질신문 하거든요. 위증으로 고소해가지고 그때 나 이제 그때도 서로 농담 따먹기 식으로 너 김충식 어찌고 너 내연남 아니야 하니까 내가 늙은 놈하고 왜 사냐 이거요. 네. 지금은 그런데 그때 젊은 놈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 네. 내가 지금 저 늙은 놈하고 왜 사냐. 아, 그래요, 진짜? 진짜 늙은 그랬어요. 놈이라고 그래요? 그때 저 놈이라고 한 거 그건 기억 안 나. 늙은냐고 왜 사냐. 늙은냐고 사냐, 그래요? 이게 그 지금 둘이 이제 네. 검사 앞인가 어디 경찰, 송파경찰서 앞에서 대질신문 하는데, 네. 야, 너 김충식하고 사냐 그러니까 최은순이가 왜 내가 늙은이하고 사냐. 픽 하면서 내가 늙은냐고 사냐 그러게. 네. 그래서 지금 김충식이 만약 열린공감에서 방송하는 그런 어떤 대통령의 장인을 칭하면서 어떤 사기극을 벌린다면 과거에 청와대 감찰실이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즉각 수사에 들어가서 그렇죠. 지금 잡아가야 되거든요. 민정수석도 없고 지금 감찰실도 없고 부속실도 없고 이 무법,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윤석열을 잘한다는 분들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법이 없다는 거 아세요?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 장인 아니면 이명박 장인 아니면 박근혜 뭐라 할까? 친정아버지. 문재인 대통령 장인이 저렇게 다니면서 사기를 친다면 그 당시에 민정수석실은 지금 없어졌지만
최고의 권력기관이에요. 대한민국의 어떤 사건에도 개입할 수 있는 게 민정수석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열린공업에서 저 정도 떠들었으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저걸 내사를 해서 김충식이를 잡아다가 신문을 하든지 이미 다 했어야 되는데 그랬다는 소문 못 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이 무법천지라니까. 열린공감 뭐 온TV 거기 기자라고 해서 김정기라고 하면 저한테 한번 취재하러 왔어요. 예. 왔어요. 예. 왔는데 좀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다른 얘기를 자꾸 하니까 예. 아니 지금 열린공감에서 엄청난 액수도 크고 즉 그런 비리가 있다고 나가면 당연히 대통령실에서는 내사를 해서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 계속해서 지금 김충식이가 내사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대한민국이 지금 대통령 장인을 칭하고 진짜 장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이런 사기극을 벌리고 저런 비리를 저질러도 통제 기능을 상실한 게 윤석열 정부란 말이에요. 근데 검사들이 무슨 뭐 눈사롱 민주당 의원들이 눈사롱 한두 번 가다 곤욕 치른 일 있잖아. 근데 눈사롱 그러면 한동훈이 너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도 없어. 솔직히 윤석열이가 매일 안 빠지고 눈사롱 다녔잖아. 검사들 눈사롱 잘 가는 건 내가 눈사롱에 있는 사람한테 들어서 알아. 와서 어떻게 놀고 여기다가 10만 원권 투표를 딱 붙여갖고 딱 이렇게 치면 천장에가 붙는데 그러면 그거 뛰어가라고 그러고 거기 저기 접대. 윤석열 이놈은 지 신발다가 뭐 술 따라가고. 한동훈이가 감히 그 조동아리에서 눈사롱 얘기를 어떻게 꺼내냐. 정말 이 눈사롱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눈사롱 잘 가는 놈들이 검사 놈들이죠. 이 검사는 다는 아니겠지만 윤석열 같은 검사 윤석열이가 50까지 장가도 안 가고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 매일 눈사롱 가고 술 얻어먹고 눈사롱 여자들 손잡고 그렇게 50까지 장가도 안 가고 살았지. 내가 추측한데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특수부 애들이. 근데 어떻게 눈사롱 얘기를 지릴 거냐? 양재택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양재택 같이 검사 생활한 사람이. 양재택 인원은 딱 지방 임지 가면은 검사들은 특수부 애들은 세 가지. 여자, 돈, 술 먹을 때 이렇게 딱 1인수인 게 맞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검사가 지방에 발령 가면 유지들이 모아가지고 이제 돈 봉도 주고 기생집에 모셔다가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제 술 먹을 때 그다음 스폰서 돈 그다음에 술 여자 이쁜 여자 있는 술집 이게 지금 삼박자가 맞아야 검사가 거기 가서 근무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노무현 정부 이후에는 좀 많이 변했을 텐데 아마 김영삼, 김대중 정부까지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까지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위원을 했어요. 근데 같이 눈사롱 가봤어요, 검사하고. 그게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가 있어요. 아니, 눈사롱 가봤냐고요. 검사장 다 와요. 이제 부장검사들 다 와요. 근데 저는 거기서 공식적 회의만 끝나고 저는 와요. 그러면 김충식 같은 애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시다발이 하는 거예요. 좀 한번 따라가 보지 그래. 그래? 아니 근데 여기야 뭐 카톨릭 고스톱 쳐갖고 막 이뤄주고 막 이런 것들. 고스톱 쳐서 이뤄주고. 그때 김충식 딸 말대로 그 김충식이 사귄 애들이 송인준이 뭐 안강민이.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의 사악한 사기꾼이라는 증거를 공개했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끝냅시다. 조남욱하고 안혜욱 기장 관계는 지금 조남욱이 진술서는 썼다면서요. 전혀 모른다고 안혜욱 기장을.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까지 그 최은수는 2003년 4월에 만나고 김명신은 2003년 5월에 처음 만나고 계속 이제 만나고
겪었던 또 들은 얘기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안혜옥 씨 얘기를 들어보면은 안혜옥 씨와 그 김명신이 줄리 관계, 조남욱의 관계 또한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도 그 안혜옥 씨 이번에 그 구속영장 범죄 혐의에 대해서 뭐 그 전과가 있는 정대택과 오랫동안 싸우는 최은순과의 뭐그 안혜옥은 내통해가면서 뭐 또 써주고 했다고 그런 것도 들어있는데 안혜옥 회장 얘기를 쭉 들어보면요 정말로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얘기들이 쭉 연재되는데 그 7시간 녹취록에 예. 이명수 기자가 누님 그 태권도 하니까 다음 얘기 나오기도 전에 그 사기꾼 그러잖아요. 다 그 열린공감에서 했던 그 얘기를 다 듣고 저걸 어떻게 부정을 해야 되는가 그 연구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권도 하니까 뭐 사기꾼. 그러니까 많이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안혜옥 회장도 하지 못할 얘기들이 있었다. 그리고 조남욱이는 지금 조남욱이는 뭐 나중에는 저기 MBC 스트레이트하고 인터뷰할 때는 그 김명신 모른다고 했는데 최근 기록에 의하면은 뭐 영업상 뭐 협력 관계였다고 한다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을까지 부인하면은 정말로 그 뭐라고 할까 사악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 범죄자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래요. 뭐 조남욱, 안혜옥 두 분 관계는 정 회장님이 직접 듣거나 보지 않은 거라 우리가 안혜옥 회장님 말씀을 듣고 하는 건데 안혜옥 회장님 요즘 어머님이 위독하시다는데 괜찮으시대요? 제가 이제 구정 직전까지는 병원에서 임종하라고 연락이 와서 임종하려고 했는데 그 어머니가 나 밥 한 숟가락만 먹고 싶다고 모두 금식을 시켰나 봐요. 했다는 얘기까지만 듣고. 아니 나 그래서 이제 또 저기 가야 되나 보다. 문산 가야 되나 보다. 저도 가고 그랬죠. 예. 가고 있었는데 전화 한번 해볼까요, 안 회장님? 어디? 아니 좀 소식 좀 들어봐야지. 예. 우리 삼총사인데. 삼총사인데 예. 요즘 안혜옥 회장님 소식 한번 들어봅시다. 방금 그 추재영 목사는 전에 사악한 목사들 풀어오고 가셨잖아. 예, 방송 중입니다 지금. 예, 안호 회장님 뭐 어머님께서 위독하시다고 며칠 전에 정대택 회장님한테 얘기했다는데 지금은 어떠신가요? 예,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고비는 좀 넘기신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뭐 아무것도 못 드시고 그래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못 드시고 그냥 닌게로 주사로. 예, 주사로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하여튼 그 명절은 뭐 어머님 때문에 정신없이 보내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소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또 제가 저놈들이 악질적인 그런 형태를 보이고 영장도 청구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해서 무사히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다 힘을 합쳐서 반드시 무능하고 무도한 정권을 끝내는데 같이 힘을 모아서만 합니다. 여러분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 복이 대한민국을 새로 복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그 혹시 제가 안혜옥 기자님이 새해 맞아서 그 작년에 국회의원 출마했다 떨어졌잖아요. 예. 올해 새로운 도전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새로 돈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하는 거 해야 돼 싶어. 그래요. 예. 요즘 이틀 중에 다 나와가지고 홀리다 하면 어떡해. 근데 선거철 되니까 그냥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예, 맞아요. 나가지고 그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부분에 매우 지금 제가
답답하고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윤석열하고 싸우는데 도움이 되는 쪽에 총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개인적인 어떤 자기들이 잘 하지도 못했는데 과거에 앞으로도 잘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지난 과거가 정치가로서라든지 행정가로서의 반듯하고 말하자면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갖고 자기를 희생하면 이런 분들은 보니까 지금 요즘 거의 잘 보이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욕심으로 자꾸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자꾸 뭐 신당도 만들고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이거 지금은 어쨌거나 민주당 중심을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해서 이 정권을 끝장을 내야 되는데 그 힘이 분산되고 하는 것에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우리 뭐 현명한 뭐 서울의 소리 뭐 시청자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그 현명한 국민들이 있으니까 깨어 있는 시민들이 그 힘이 그런 쪽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말하자면 곱게 뭉쳐서 반드시 이 정권을 끌어낼 그런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믿습니다. 예, 아무튼 뭐 우리 독수리 삼총사 마령 안혜옥 형님이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동생들이 도움을 못 주셔 죄송하고요. 하여튼 어머님 건강 되찾으시고 올해는 좋은 일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대신 또 이명수하고 먹방도 하고 하셨다니까 굉장히 잘 보내주셨으니까 어렵게 오셨지. 예, 감사합니다. 수일 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만사형통. 지금까지 안혜옥 이장님 소식 좀 전해드렸고요. 하다 보니까 지금 1시간 반이 넘었는데 마지막으로 정 회장님 새해 들어서 우리 시청자분들 이렇게 하시는 말씀. 하여튼 우리 시청자,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가 지금 130만에 육박해가네요. 하여튼 여러모로 참 십시일반 협조해 주셔서 이렇게 방송 서울의 소리도 날로 반창해서 뭐 여러 가지 일 사업 하시잖아요.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금년에는 우리 모두 일취월장 만사형통 해서 정말로 사악한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저가 뭐 윤석열, 최은순, 김건희한테 피해를 당했다기보다는 이대로 가면은 대한민국이 대한제국 말기처럼 6.25 전쟁 같은 그런 분위기가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일심동체가 돼서 하루속히 윤석열을 끌어내리는데 일로 매진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설 명절 지나고 첫 번째 방송인데 제가 요즘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뭔가 희망은 잘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희망이 안 보인다는 게 합심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촛불 집회는 촛불 집회대로, 또 정당들은 정당대로, 또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사회단체대로 각자 생각들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총선에 우리가 뭐 승리를 해서 윤석열을 어떻게 몰아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총선 승리를 해서 윤석열을 몰아내려면 우리 껴있는 시민들이 활동이 좀 필요하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총선에 승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윤석열한테 어떤 타격을 줄 수도 없는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뭘 해야 될지 요즘에는 감이 잘 안 잡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취재를 해서 정말 이런 명품 수수 같은 것들 보도를 하고 천공의 녹취록을 공개해도 지금 대한민국은
전부 만성이 된 것 같아요. 면역성이 생겨서 엄청난 일이 벌어져도 그냥 놀라지도 안 하고 그러려니 하고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고 또 다른 걸 찾는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윤석열 뭐 하는 짓이 모든 부분에서 법을 지키지 않고 헌법을 유리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한 명 한 명이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라 하지만 특히 젊은이들이 분노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그런 부분에 저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시기라고 봅니다. 집회 현장에 나가도 전부 50대 이상 대부분이 그렇고 어쩌면 60대 이상들이 대부분이고 어떤 단체에 가봐도 그런 부분이고 과연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이러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지 그렇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승만을 앞세워서 쟤들이 선거를 해보려는 그런 시도는 쟤들이 이게 불리할지 유리할지 분명히 뭔가 판단을 분석을 해서 할 텐데 과연 이승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지 헌법 전문에 나와 있듯이 이승만은 임시 정부에서 탄핵당하고 4.19 혁명으로 쫓겨난 그런 불의한 자라는 걸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는 이승만을 띄우는 게 이번 선거에 유리할까라는 판단에 저렇게 영화를 전부 무료로 지금 표도 놓아주고 학교마다 지금 이렇게 가서 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뉴라이트에 잠식당한 게 분명해졌고 제 나이로서는 정말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어려운 길이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우리 서울의 소리는 아무튼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보겠습니다.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뭐 압승을 하든 압승을 못 하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윤석열 정권과 싸워야 되는 거는 확실한 거 아닙니까? 총선에서 압승한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또 패한다 해서 손 놓을 수 있는 것도 없고 본격적인 윤석열 정권과의 싸움은 저는 총선 이후라고 보고 저희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선도 열심히 우리가 할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하겠고 오늘 우리 정대 대회장님 같이 방송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